그 문이과 분리하는 것이 네. 그 국제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분리를 해왔고 오랫동안 분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분리해 온 것은 아니거든요. 문이과 분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느 과로 방향을 잡았다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환에 따른 그 리스크 불이익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학생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자기가 특별히 더 재미있는 과목, 잘하는 과목 여기도 집중하면서 나중에 이제 대학 진학하는 단계에서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쭉 해오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학생들로서는 심적인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냥 이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오히려 자신의 그 진로를 찾아가는데 더 수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학생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제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수학 쪽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학생들에게까지 높은 정도 그 수학 그리고 많은 양의 수학 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테스트한 그 수학 그 실력이 결국 대학 들어가는 순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공부도 아닐 텐데 굳이 그렇게 강도 높은 수준의 수학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나는 오히려 찬성을 해요. 나는 수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존중해주고 다른 과목에 본인 자신 있는 과목에 또 가중치를 주는 게 맞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과도 분야가 방대하잖아요. 네. 방대한데 이과에서도 그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좀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과에서 기초적인 게 뭐겠어요? 결국 수학, 물리학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문과에서도 기초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 인문학이죠. 예를 들어서 그 화가들을 보면 아주 유명한 화가들 보면 이과 쪽에 상당히 깊이 들어온 화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부학 기본으로 하고 또 물리학도 하고 이런 화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과가 됐건 이과가 됐건 기초적인 학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대학이나 국가가 함부로 그걸 버리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졸업 후에 그 진로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과로 이게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가 계속 축소가 되는데 이건 방향을 엄청나게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제 교수들은 그런 말을 해왔어요. 제발 국립대는 학과를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지 마라. 100% 국가 예산 가지고 움직이는 대학이 어제 장사를 하려고 하냐. 국립대일수록 장사가 안 되는 학과를 그냥 키워라. 그게 뭐겠어요? 여기 문과니까 기초 학문이죠. 그리고 사립대학의 경우는 좀 사립대학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학과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어느 학과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경 써야 할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에도 신경 쓰는 그런 그 묘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나쁜 전통을. 그래서 좀 이렇게 국가의 교육 정책이
좀 철학을 바탕으로 제대로 좀 잡히면 좋겠어요. 아마 그 시기가 2017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하지만 희망을 좀 갖고 있어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그 상벌점제를 통한 학생인권 침해, 차별 이런 걸 금지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데 방금 질문한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갖고 있는 규범성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외면하니까. 근데 방금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감시 대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했는데 그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국가 차원에서 또 이렇게 선생님들을 감시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저기를 족쇄를 좀 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굴레를. 그게 필요하고 다만 이제 저 제도를 바꿔나갈 때 이게 중요해요. 속도보다 특히 교육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확신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 제도를 그린 마일리지 이 제도를 없앤단 말이에요. 근데 시키니까 없앤다. 이렇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거야. 그런 확신을 토대로 해서 없애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린 마일리지를 없애면 그럼 뭘 할 거냐. 학생들의 자발성을 키워주는. 학생들은 자율적인 존재거든요. 그냥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다. 누가 가장 강조했습니까?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린 마일리지를 없앨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학생들의 자발성을 길러주는 거다. 그 교원 임용 시험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폐해도 나오고 있죠. 그 폐해는 뭐일 것 같아요? 그 폐해는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되게 다양한 방면의 공부를 폭넓게 해야 하는데 시험에 집중하게 돼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방면의 공부를 하면서 또 체험도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들 뭐 하겠냐 이거지. 응? 나보다 덜 알지만 오로지 시험 공부만 한 친구는 되는데 시험에. 그러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 중등교원 그리고 초등교원 양성에 관한 국가의 확고한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토대는 출발점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이나 교원 선발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교원 양성 기관이 되도록. 그러니까 선발과 양성은 다르잖아요. 선발은 자기 힘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성은 그 코스를 마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라이선스를 얻는 거죠. 그 양성이잖아요. 양성 기관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 그러면 놀 거다. 이게 이제 참 우스다는 거지. 노는 사람은 어떤 제대로 갖다가 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린 마일리지, 그 폐지할 때 그 대책이 뭐냐, 대안이 뭐냐, 그게 학생의 자발성 키워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범대학의 경우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국가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계선에 있는 사범대학의 경우는 일단 그 사범대학을 없애면서 이렇게 그 대학의 다른 학과로 숫자를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숫자는 안 뺏어가, 국가가. 그러면서 학교 자발적으로 그 대학에서 강한 학과 그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정 규모의 재학생 수가 유지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사법대학이나 교육대학의 코스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원이 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발제도에서 양성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유식시키지 않겠어요? 많은 경험을 하고서 그걸 또 그 경험한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그 테이프만 가지고 터득한 지식,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식 좀 다르겠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가 같이 얻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